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 다시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들립니다. 서울 집값 다시 상승, 신고가 경신,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규제를 했는데 왜 집값이 또 오르는 거야?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느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는 것은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심리, 시장의 원리,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사업,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가격보다 원리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면 사람들이 집을 덜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사람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경제학은 숫자를 연구하지만 시장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가격은 정책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 모두가 사용하는 유일한 물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물을 아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마을의 책임자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사람당 한 통만 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좋은 규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더 줄어드는 건 아닐까? 다음 달에는 아예 못 가져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몰래 저장하기 시작했고 친척까지 동원해 여러 번 줄을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까지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을 아끼기 위해 만든 규칙이 사람들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종종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규제가 가격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사람의 기대와 불안을 바꾸고 그 심리가 다시 가격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려면 정책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발표된 뉴스보다 사람들이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가격일까요? 금리일까요? 정부 정책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잠시 이 질문을 마음속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희소성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흔한 것보다 귀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예약이 어려운 식당일수록 더 가고 싶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곧 부족해질 것 같다는 기대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앞으로 더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 혹은 특정 지역의 희소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사람들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나 경기, 공급량, 인구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심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늘 발표된 정책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하며 움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시장을 흔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과 오랫동안 살아남는 투자자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뉴스의 제목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앞으로 공급은 어떻게 변할까?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처럼 한 걸음 뒤에서 전체 그림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 시선이 시장을 읽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규제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공급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같은 규제라도 지역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규제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을 먼저 봅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왜일까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빵집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갓 구운 식빵 100개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밀가루 수급 문제로 하루에 30개만 만들겠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일찍 줄을 설 것입니다. 혹시 못 살까봐, 내일은 더 없을까봐 누군가는 2개를 사고 누군가는 가족까지 데리고 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의 가격보다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볼 때 지금 가격만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5년 뒤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집을 선택할 때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들어설까? 교통은 좋아질까? 일자리는 늘어날까?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될까? 결국 집의 가치는 건물 자체보다 그 공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싶어 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금리도 영향을 주고 경기도 영향을 주며 인구의 변화와 소득 수준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으로 집값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급이라는 축은 오랫동안 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잠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합니다. 규제가 많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결국 집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옮기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람에게 집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일정한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떤 균형을 이루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영향을 줍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너무 낮은 가격에는 팔고 싶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질 것 같아 기다립니다. 결국 서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숫자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일자리를 봅니다. 기업이 들어오는지, 교통망이 확장되는지, 생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소비가 생기고, 소비가 생기면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가 아닙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능성을 놓고 준비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변화에 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뉴스를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뉴스를 보면서 기회를 찾을까요? 그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부동산뿐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까지 바꿔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규제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시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돈은 똑똑한 사람보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모인다. 저는 이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뉴스가 나오면 움직입니다. 규제가 나왔다, 금리가 오른다,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다시 오른다. 그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뒤늦게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되 그 한 줄의 제목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이 정책은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단기적인 감정보다 긴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첫 신혼집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키울 보금자리이며,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불안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감정들이 모여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잠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값을 예측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나는 왜 집을 사고 싶은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삶에 맞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먼저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자신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좋은 뉴스에도 흔들리고 나쁜 뉴스에도 흔들립니다. 결국 시장보다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은 수없이 변해왔습니다. 상승하는 시기도 있었고 조정받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절도 있었고 높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고 시장도 그에 맞춰 계속 변화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장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공부를 하며 가격만 외웁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인지, 어떤 단지가 올랐는지, 어디가 인기인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 왜 일자리가 모여 있는지, 왜 교통이 중요했는지, 왜 공급과 수요가 변했는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상황이 와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만 외우면 시장이 조금만 달라져도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하나의 투자 원칙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른 정보일까요? 누군가의 추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리일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고 좋은 판단이 반복되고 좋은 기준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이, 소문보다 공부가, 감정보다 원칙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값 기사 하나를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기사 뒤에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공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금리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정책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를 이해하고 내일 하나를 더 배우고 조금씩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좋은 투자는 결국 좋은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쌓이고 좋은 습관이 쌓이고 좋은 선택이 반복될 때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과 돈을 함께 성장시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